헌종마저 요절하였다. 헌종에게는 아들도 없었다. 조선 왕조의 직계 혈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한편 강화도에서 나무 일을 하던 18세의 강화도령은 그날도 열심히 나무를 하였다. 그런데 전하, 신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시옵니까? 어서 보위에 오르셔야 하옵니다. 오늘도 할당량의 나무를 하지 않으면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무지하게 바쁜데 갑자기 군사와 관리들이 찾아와 보위에 오르라니 이 무슨 일인가. 강화도령은 헌종의 왕위를 이어야 할 조선 왕실의 차선책이었다. 헌종의 직계 혈통이 단절된 마당에 왕실의 혈통을 뒤지고 뒤져서 겨우 찾아낸 사람이 강화도령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강화도령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은엄군의 아들 상계군이 왕실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며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친척들이 처벌받았고 강화도령 역시 어린 나이에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큰형 이원경도 역모 사건에 연루되며 유배되었다. 한마디로 역적 집안이었고 강화도령은 그런 집안에서 살아남은 왕실의 혈통이었다. 그의 강화도 생활은 비참했다. 최양업 토마스의 편지에 따르면 현재의 임금님은 사냥꾼으로 불렸고 자기 친척집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했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으며 살았습니다. 전 임금님이 승하함에 따라 군인들 한 패거리가 강화도에 몰려가서 그를 현재 임금님으로 모셔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계속 종노릇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왕이 될 것인가. 선택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궁에 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매일 채찍 맞는 것보단 낫겠지. 밥도 맛있는 거 줄 테고 궁녀들도 예쁠 테고. 그런 마음으로 강화도령은 궁으로 갔습니다. 그의 행렬은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어제까지 나무하던 도령이 하루아침에 왕이 됐네 그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여. 나도 집에 가서 족보나 뒤져봐야겠네. 자네 같은 상것이 족보가 있겠는가.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성님 지금 나를 무시하는겨? 나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서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여. 그렇게 강화도령은 조선 제25대 임금 철종이 되었다. 철종은 솔직히 까놓고 말했다. 나는 일찍이 통감 2권과 소학 1~2권을 읽었지만 근년에는 읽은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이 없으니 왕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들이 꽃길을 만들어 드릴 것이니 전하께서는 즐겁게 걷기만 하시면 됩니다. 조정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한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똑똑한 왕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강화도령이 나았다. 거기다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이 있었다. 그녀도 안동 김씨 사람이 아니던가. 그녀는 조선 역사상 수렴청정을 2번 한 유일무이한 여인이었다. 철종은 안동 김씨의 세상에 낙하산으로 꽂힌 왕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허수아비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무엇을 하기보다는 현 상태나 유지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인에게는 미래를 약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왕이 오르느라 내 그 여인을 잠시 잊었는데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하. 신들이 금방 찾아 모셔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문의 여인이옵니까? 가문이랄 것이 없습니다. 저도 한낱 나무꾼이 아니었습니까? 천한 신분의 여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궁에 그런 천한 것을 어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인이 어려울 때 함께했던 여인이었고 혼인도 약속했었소. 내 명색이 왕인데 어찌 여인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소?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양순이라고 합니다. 양순이라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내 뭐든 하겠소. 일단 신분이 미천하니 무수리로 궁에 들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전하께서 양순에게 승은을 내리십시오. 승은이 무엇이요? 먹는 것이요?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하니 이거 원.
양순과 혼인을 약속한 사이라면 반밀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겁니다. 아, 반밀. 그건 자신 있습니다. 헌데 그것만 하면 됩니까? 왕의 승은을 입은 여인은 출신이 미천하다 하여도 후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의 말을 들으니 걱정이 봄눈 녹듯 사라집니다. 정말 훌륭한 계책입니다. 그랬다. 조선의 신분 질서는 엄격했지만 왕의 승은을 잇는다면 귀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영조의 생모 숙빈 최씨도 처음엔 무술이었다. 태종의 후궁 효빈 김씨, 세종의 후궁 신빈 김씨 역시 노비 신분이었지만 결국에는 정일품 최고 품계까지 올랐다. 중인 집안 장씨는 중전까지 되지 않았던가. 왕과 잠자리만 할 수 있다면 출신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좋소이다. 어서 양순을 궁으로 불러 일단 무수리로 삼아주시오. 내 당장 그녀와 밤일을 하리다. 최선을 다해.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옵니다. 양순이 이미 죽었다고 하옵니다. 철종은 크게 슬퍼하며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 안 그래도 안동 김씨들 판에 풀주고 살던 철종은 그날 이후 더욱 정사와 멀어졌다. 그녀라도 궁에 왔다면 철종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한간에는 그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 독살했다는 소문마저 떠돌았다. 어느 한 곳 기댈 곳이 없었던 철종은 너무나 외로웠다. 천지간에 아무도 없는 내가 이 외로운 궁궐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전하, 신이 전하의 외숙부가 되옵니다. 철종의 친척이라면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대부분 몰락했다. 철종은 내심 안동 김씨 가문의 사람을 부러워했다. 그 빵빵한 가문의 힘, 자부심, 그들만의 연계를 보면 친척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었다. 그런데 외숙부가 나타난 것이다. 그를 증명할 족보도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염종수였다. 철종은 크게 기뻐하며 염종수를 위해 잔치를 벌였고 무거운 관직도 주었다. 그 관직은 무려 수군 절도사였다. 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궁 안에는 온통 안동 김씨 사람들 뿐입니다. 외숙부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모아 전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하의 든든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외숙부만 믿겠습니다. 그러자면 재물이 좀 더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신하도 있었다. 전하, 염종수라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이오? 족보라고 말한 것이 하나같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마하니 왕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습니까? 재물과 벼슬을 얻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에도 일리는 있었다. 확인은 해보아야 할 것이었다. 주위에서 자꾸 외숙부가 진짜인지를 의심해서 말이지요. 족보를 증명할 다른 것이 있습니까? 거참, 신을 의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신하들이 정의심스러우시며 외가의 묘비석을 보시옵소서. 그러시면 의문이 해소되실 것이옵니다. 철종이 즉시 사람을 보내 확인하였다. 얼마 후 염종수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묘비석에 분명 용담염씨라고 적혀 있었사옵니다. 염종수의 족보와 일치하옵니다. 내 괜한 의심을 했구나. 앞으로는 외숙부를 의심치 않을 것이다. 철종은 염종수에게 더 많은 재물을 내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놈은 가짜입니다. 소인이 진짜 외숙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염복일이었다. 철종은 기가 막혔다. 염종수, 염복일 두 사람이 서로 진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즉시 사람을 시켜 확인하게 했는데 염복일이 진짜 외숙부였사옵니다. 염종수는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족보의 묘비석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족보도 조작된 것이고 묘비석도 칼로 긁어내어 원래의 용담이라는 글자 대신에 파주라고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이에나는 어슬렁어슬렁 다니며 약한 사냥감을 찾는다. 약한 사냥감이 포착된다면 즉시 달려가 물어뜯는다. 사기꾼도 그렇다.
마음이 힘든 사람, 약한 사람에게 달라붙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철종은 그랬다. 나무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지만 친척 하나 없는 그가 기댈 곳이 없었다. 미래를 약속했던 여인도 찾아보았지만 죽었다고 한다. 철종은 너무나 외로웠다. 염정수는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결국 염정수는 기군망상죄로 목이 달아났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철종은 마음이 힘들었다. 조사한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이 더욱 아프고 부끄럽구나. 어쩌면 분노할 처지도 못 되는 자신의 위치가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철종은 진짜 외숙부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도 강화도에서 하인으로 생활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들었소. 나도 나무꾼으로 살다가 왕이 된 사람이요. 내 관직과 재물을 내릴 것이니 한양에서 살아주시오. 연복일은 무겁게 고개를 젓다. 사람이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인은 강화도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는 사기치고 진짜는 곁에 있기 싫다 하고 아마 서슬퍼런 안동 김씨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이다. 이래저래 외로운 왕 철종이었다. 힘없는 철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하의 결제 요구에 승인하는 것뿐이었다. 그냥 안동 김씨의 세상이었다. 숭원 왕후는 철종의 혼인을 준비하였다. 상대는 역시 안동 김씨였다. 어쩌면 아무도 없는 철종에게는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녀가 철인 왕후였다. 원래 안동 김씨 세상이었지만 또 왕의 혼처가 안동 김씨였으니 조선은 그냥 그들의 나라였다. 그러면서 삼정이 크게 문란해졌다. 삼정은 세금을 걷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정, 군정, 황곡으로 나눈다. 전정은 토지 수확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이며 군정은 국방에 대한 의무로 군포를 내는 제도이다. 황곡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제도였다. 원래는 어려운 백성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 시기에는 고을 수령들의 배를 채우는 용도로 전락해버렸다. 소인은 땅이 없는데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문서에는 땅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 자네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 문서 좀 보이시다. 내가 있다면 있는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지금 수령을 엿보이는 것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한편에는 아니 죽은 사람이 군포까지 내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닌가?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 내 참 의의가 없어서. 그랴 이것은 수령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요. 이것은 이놈이 잘못한 것이요. 그는 낫을 가져와 그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렸다. 가족의 수만큼 군포를 내야 하니 자신의 것을 잘라내버리며 무언의 항변을 하였다. 또 한편에는 아버지 밥에서 모래가 씹혀유. 대충 먹어. 수령놈이 빌린 곡식에 모래를 섞어 놓은 것인게. 그러면 우리도 갚을 때 모래를 섞으면 되겠네요? 그랬다간 목이 달아나갔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얼른 밥이나 먹어야. 전국에서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였다. 철종은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며 백성의 삶을 보살피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하, 전국에서 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옵니다.